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챕터 3입니다. 2021년 제4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제3류 위험물인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먼저 가예요. 물과의 반응식이에요. 자, 트라이에틸 알루미늄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트라이에틸, 에틸기가 3개 있는 거죠. C2H5, 이게 3개가 있는 알루미늄이고요. 자, 얘가 뭐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과 반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렇죠? 얘는 Al3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C2H5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l에 OH3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C2H6, 에테인 가스가 만들어지죠. 자, 반응식이니까 뭐 맞춰요? 개수 맞춰야죠. 자, C가 몇 개 있어요? 2, 3은 6, 6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3 쓰면 되겠네요. 다음에 H가 몇 개 있어요? 15개. H가 15개면은 여기다가, 좀 이따 말고 산소부터 볼게요, 산소. 산소가 몇 개면 3개에다가. 3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 3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H는 어떻게 됩니까? H가 여기는 18개에다가, 얘는 3개니까 21개고요. 얘는 3은 6에다가 얘가 몇 개, 15개, 21개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반응식이 나오겠네요. 반응식이 이렇게. 요거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이제 두 번째요.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기체의 명칭이에요. 자,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알루미늄, 이거 뭐야? 고체죠. 고체하고 에테인 뭐예요? 기체가 생성되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뭘 물어본 거야? 명칭을 물어본 거죠. 뭐래요? 에테인이라고 쓰죠. 에테인. 요거 개정된 겁니다. 에타인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이거 앞으로 에테인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동 탱크 저장소의 주입 설비 및 주유 호수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면 당연히 수치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물이 셀 우려가 없고 화재 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그렇죠? 두 번째, 주입 호스. 요거는 이론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입 호스는 내경이 얼마냐면 23mm입니다. 23m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압력은 얼마예요? 0.3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아니할 것. 자, 주입호스는 내경 23m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0.3 메가파스칼 이상이라는 거 반드시 수치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배웠죠, 우리가. 주입 설비 길이는 얼마죠? 50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뭐를요? 그렇죠. 정전기죠.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분당 토출량은 얼마나 해서? 그렇죠. 200리터죠. 200리터 이하로 갈 거. 그렇죠. 수치 위주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3번이에요. 제5류 위험물인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의 생성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시오 했습니다. 자,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트라이나이트, 나이트로기가 3개 있는 톨루엔이죠. C6H2에 CH3에 NO2, 3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트라이나이트 톨루엔은 어떻게 생성되죠? 톨루엔을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으로 나이트로하여 생성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톨루엔을 여기다가 질산 집어넣고요. 산몰 질산이죠. 거기에 진한 황산 집어넣고, 그렇죠? SO4죠. SO4.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CH3, 여기가 NO2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산몰에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시면 돼요? 톨루엔이 어떻게 된다? 화학식이 C6H5CH3 거기다가 산몰에 HNO3 쓰시고 그 다음에 C에 H2SO4 쓰시고 여기다 구조식 되는 화학식 써야죠. 어떻게 됩니까?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으니까 C6H2CH3 NO2 3 쓰시고 3H2O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니까. 여기다가 저는 뭐예요? 나이트로화까지 썼네요. 나이트로까지 쓰는 게 낫겠네요. 나이트로화. 나이트로라는 게 뭐였어요? 질산과, 진한 질산과 반응하는 걸 우리가 나이트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제가 이론 시간에 봤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이것도 이 문제에서 해결하는 걸 보겠습니다. 펌프 관련돼서 안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가물가물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탱크 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 저장 탱크의 펌프 설비에 관한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요. 탱크 전용실 외의 장소에 펌프실을 설치하는 경우,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 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무슨 구조로 하여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에서 요거랑 약간 대꾸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냐면 불연재료입니다. 불연재료.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중에 출제된 것들은 그 문제에서 답만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탱크 전용실 외의 장소에 펌프실을 설치하는 경우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뭘 설치하는 거냐. 약간 뭐 방화문 같은 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뭐예요? 60분 방화문. 그렇죠? 이것도 예전에 뭐예요? 갑종 방화문이 이렇게 말 그대로 개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갑종 방화문 쓰면 마켓에 틀립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요. 탱크 전용실 외의 장소에 펌프실을 설치하는 경우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어찌 보면 이거 수치가 나올 만한데요. 이거 0.2m 이건 좀 체크하세요.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제조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기름을 모을 수 있는 설비. 무슨 설비? 그렇죠. GBU 설비를 설치한다. GBU 설비. 네 번째요. 탱크 전용실에 펌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제로 된 턱을 몇 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할 거. 그렇죠. 턱 몇 미터 나왔어요? 0.2. 0.2 있을 때 같아요. 맞습니다. 0.2m입니다. 그래서 턱은 얼마예요? 0.2m. 그거 수치 위주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블랭크 위주로 보세요. 한 번인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 내용 보지 않겠습니다, 이론은. 다음에 5번이에요.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품명 5가지 있어요. 이거 무지 많이 나온다 했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했어요. 뭐예요? 유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트, 외, 영상, 육류. 그렇죠? 육류. 그래서 저는 뭘 썼어요? 자, 사특제외, 영상.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제4류 위험물이죠. 제4류 위험물인데, 이 4류 위험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R, 2, 3, 4 동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5개 쓰는 게 편하죠. 특수인화물 제외하고, 얘는 또 영상을 표현해야 되니까 이것도 없어버리고, 뭐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쓴 거예요.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이것도 쓰셔도 돼요. 말 그대로 황을 쓰셔도 되고, 인화성호제 쓰셔도 되고 되지만은 제6류 위험물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요걸 썼습니다. 요거 가장 쓰기가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하고 답 쓴 거잖아요. 이렇게 쓰세요. 나오면은 이렇게 5개 쓰세요.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물질이 물과 반응할 때의 반응식을 쓰셔. 자, 먼저 탄화칼슘이요. 자, 탄화칼슘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CaC2. 자, 얘가 뭐랑 반응이? 물과 반응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렇죠? 그 다음에 CaE 플러스 나오고 C2E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CaOH2하고, 뭐가 발생돼? C2H2가 발생하겠네. 계속 맞춰야죠. 자, CA, O가 2개니까 여기 E 쓰고. 그렇죠? 그럼 H가 4개예요. H 2개 이렇게 쓰면 C는 몇 개입니까? H 2개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4개 되네요. H가. 맞죠? 이렇게 되면 H가 2개, 4개. 그렇죠? H 4개 되고 C2 됐네요. 이런 방식이 나오네요. 다음에 두 번째, 탄화 알루미늄과 물과 반응할 때 반응식. 자, 탄화 알루미늄. 자, Al하고 C가 반응을 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3 플러스고 얘가 4 마이너니까 어떻게 됩니까? Al per C3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Al per C3가 뭐랑 반응을 합니까? 물과 반응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얘는 Al 3 플러스가 되고 C4 마이너네요. 이렇게 결합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l OH3 하고요. 그 다음에 CH4 나오네요. 다음에 뭐 맞춰야 돼요? 개수 맞춰야 되죠? 당연히. 자, AL이 4개니까 여기다 얼마 쓰면 돼요? 여기다 4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가 3개니까 여기다 3 쓰면 되고요. 자, 그럼 산소 맞출게요. 산소가
3개에다가 4개니까 일단 12 쓰면 되겠네요. 그럼 수소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는 2, 6에 24가 되고 12 곱하기 2니까 여기는요. 3, 4, 12에다가 3, 4, 10. 이쪽이 똑같네요. 그래서 이런 반응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탄화 알루미늄 1몰이 물 12몰과 반응해서 어떻게 돼요? 수산화 알루미늄 4몰과 메테인 가스 3몰을 발생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제조소에서 지정 수량의 배수에 따라 보유해야 되는 공지를 쓰시오 했죠. 이거 거저주는 문제죠. 요거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죠. 요거. 위험물 제조소의 보유 공지에서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는 얼마 뛰어요? 3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지정 수량이 10배 초과했을 때 어떻게 된다? 5m 이상이 돼요. 그러면 지정 수량의 10배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이하입니까? 초과입니까? 이하죠? 이하가 10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3m 이상으로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먼저 한 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3m 이상. 자, 5배니까 10배 이하니까 이것도 3m 이상. 그렇죠? 다음에 10배니까 이하로 들어가서 이것도 뭐가 돼요? 이것도 3m 이상이 되겠네요. 다음에 20배는 어떻게 돼요? 10배 초과니까 5m 이상 되고요. 다음에 200배도 10배 초과니까 5m 이상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번 볼게요. 다음은 알코올류가 산화하는 과정이다. 다음의 무릎에 답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답하시오. 자, 메틸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뭐예요? 폼알데하이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폼알데하이드가 산화가 되면 뭐가 되죠? 폼산이 되죠. 폼산. 그래서 원래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 카복실산이 된다 그랬죠. 고로 보시면 돼요. 다시 에틸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뭐가 되죠? 알데하이드 뭐죠? 그죠?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되죠. 아세트 알데하이드. 그리고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산화가 되면 뭐가 돼요? 아세트산이 되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의 물질명 및 화학식이에요. 지금 기억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물질명 써야죠. 물질명입니다. 폼산이고요. 화학식 어떻게 됩니까? HCOOH로 쓰시면 되겠네요. 나예요. 니은의 물질명 및 화학식이에요. 니은은 어떻게 됩니까? 아세트알데하이드죠. 자, 물질명은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화학식 어떻게 됩니까? CH3, CHO 쓰시면 되겠네요. 나눠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쓰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의 물질 중 지정 수량이 작은 물질의 연소 반응식을 얘기했어요. 자, 폼산하고 아세트알데하이드하고의 지정 수량 어떻게 됩니까? 얘는 폼산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제4류 이온물 중에 제2석유류 중에는 수용성이죠. 그럼 지정 수량이 얼마입니까? 얘는 2석유류의 수용성이니까 당연히 얘는 2000리터가 되네요. 2000리터.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특수인화물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정수량이 얼마예요? 50리터가 되네요. 그래서 작은 물질이니까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뭘 구하면 돼요? 연소 반응식 쓰면 되겠네요. 자, CH3, CHO가 뭐라는 데요? 산소와 반응하는 거 연소니까 C와 O가 만나서 CO2 발생하고 H가 오면서 H2가 발생하네요. 자, C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 여기다 2 쓰면 되겠네. 다음에 H가 2개 있어요. 여기 4개 있으니까 여기다 2 쓰면 되겠네. 자, 산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여기는 4개. 그러니까 전체 6개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1개 있으니까 6개 되려면 일단 2분의 5 쓰면 되겠네. 자, 정수 맞추려니까 양변에 2 곱하면 2 되고 5 되고 여기는 4 되고 여기는 4 되네.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자,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이에요.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을 화학식으로 쓰셔. 그냥 거저주는 문제죠, 이거는. 자, 가예요. 자, 제1종 분말 소화약제. 어떻게 되죠? 주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나칼인칼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이 거꾸로 되는 거죠. NaHCO3라고 쓰시면 되겠네. 다음에 제2종 분말 소화약제 어떻게 되죠? 탄산수소, 칼륨 어떻게 되면 KHCO3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3종 분말 소화약제 나칼인칼륨, 인산 암모늄 어떻게 됩니까? NH4, H2PO4라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래 인산이 H3PO4인데 얘가 이온화가 되면 H 플러스하고 H2PO4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결합한 거예요? 암모늄 이온이 결합이 돼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화학식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요거죠, 요거. 제 1종, 2종, 3종, 3종. 그래서 약제명
탄산수 나트륨, 탄산칼륨, 인산암모늄, 탄산칼륨과 요소에서 나칼인, 칼륨이시고 화학식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다음 색상은 백자, 홍, 회인데 요 담의색이 뭐예요? 저 제2종이라는 거, 담자색이라는 거 요거 보셔야 되고 정화제는 전체 B씨고 3종만 ABC라는 거. 뭐 하겠습니다. 자, 10번이에요. 옥외 저장소의 주위에 옥외 소화전 설비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는 수원의 수량을 물어봤어요. 구하셔요. 첫 번째 가예요. 옥외 소화전 3개를 설치하는 경우 이거 당연히 계산 과정과 뭐가 있겠어? 답이 쓰겠죠. 자, 옥외 소화전 설비에 있어서의 수원의 수량 뭐가 뭡니까? NQT. 그렇죠? NQT. 그러면 N이 몇 개입니까? 3개. 이거 최대 몇 개까지죠? 4개까지죠? 3 곱하기 Q가 얼마예요? 옥외 소화전 설비의 방수량은 450이죠. 450에 리터 퍼 민이고요. 그렇죠? 곱하기 몇 분이에요? 30분.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게 4500리터가 나오는데 문제가 큐빅미터잖아요. 그럼 환산해야죠. 어떻게 됩니까? 40.5 큐빅미터 어떻게 돼요? 이상. 이 이상만큼을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요거 붙여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붙여주세요. 큐빅미터 이상을. 그리고 답은 어떻게 써요? 40.5 큐빅미터 이상으로 쓰시면 되죠. 저는 어떻게 써요? 그냥 수원의 수량에 요거 그대로 갖다 썼죠. 요거 그대로 갖다 쓰고 그냥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나예요. 옥외 소화전이 6개를 설치하는 경우 NQT. 그렇죠? NQT인데 N자리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는 최대 4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450 리터 퍼 민 곱하기 30분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제 54,000리터 나오고 문제가 큐빅미터니까 환산해야죠. 단위 환산. 그래서 54 큐빅미터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54 큐빅미터 이상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원의 수량은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에 13.5 큐빅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상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제3류 위험물인 나트륨에 대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나트륨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NA죠, NA. 자, 먼저 보겠습니다. 지정 수량이에요. 자, 나트륨 지정 수량 얼마나? 10kg. 그렇죠? 우리 3류만 한번 볼까요? 3류만. 크게 4덩어리. 칼날리, 황린, 알칼리소, 유금속, 수인타. 그렇죠? 지정 수량 어떻게 돼요? 1, 2, 5, 3. 그래서 10, 20, 50, 300kg. 위험 등급 갖고 놀다 1, 1, 2, 3.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보호액이죠. 한 가지. 원래 얘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도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활성이 뛰어나니까 얘는 어디다 보관한댔어요? 물과 섞이지 않아 기름에 보관한다죠. 그래서 둥유, 경유, 유동, 파라핀에 보관한댔죠. 한 가지만 쓰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 둥유만 써요. 그래서 저도 둥유만 썼어요. 다음에 물과의 반응 시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NA가 뭐랑 반응해요? 물과 반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화 될 것이고 얘는 NA 플러스 1쪽이니까 버리겠죠. 전자를.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릴 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NaOH 수산화 나트륨하고 뭐 발생해? 수소 발생하겠네. 자, 계속 맞춰야죠. 반응식 쓰라고 했으니까 Na 하나, 그다음에 O가 하나, 수소가 2개인데 여기 3개니까 2분의 1 쓰면 되겠네요. 양변 정수화 시켜주기 위해서 2 곱하죠. 2, 1 쓰면 뭐가 돼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기본적인 문제.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이 같은 위험물의 연소 반응식을 쓰래요. 먼저 여기까지 볼게요.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이 같은 위험물. 자, 그럼 각각을 연소할 때 생성물이 뭔지를 봐야죠. 자, 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1위 위험물이고 화학식이 P죠. 자, 3항아인은 제1위 위험물이고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P4S3. 그렇죠? 그다음에 5항아인은 P2S5. 자, 황은 S가 되고 철분은 Fe가 돼요. 그렇죠? 마그네슘 Mg가 되는 전부 다 제1위 위험물이네요. 여기에 뭐야? 연소할 때니까 각각을 뭐예요? 산소와 결합하는 걸 봐야죠. 자, 얘가 산소랑 결합하면 뭐 생성됩니까? 먼저 정리는 P2O5 생성되겠네요. 자, 3화잉은 황화인이 연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만나면 P2O5하고 S가 5가 만나서 SO2가 생성되겠네요. 그다음에 P2SO5는 어떻게 돼요? 이 5항아인이 똑같네요. P2O5가 나오고 그다음에 SO2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S가 산소랑 결합하면 뭐 나와요? SO2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요. Fe가 산소랑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산소랑 합하면 FeO가 나오겠네요. 아니면 Fe2O3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3가로 작용해서 F 산화 처리되겠네요. 그 다음에 Mg가 산소랑 반응하면 MgO가 되겠네요. 자, 문제는 뭐예요?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이 같은 위험물이에요. 같은 위험물 뭐예요? 생성 물질이 같은 거 뭐예요? 요거죠, 요거. 3황화인하고 5황화인이겠네요. 얘들의 뭘 물어보는 거? 연소 반응식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연소 반응식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먼저 3황화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P4S3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P하고 O 만나서 P2O5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S하고 O 만나서 SO2 나오죠. 뭐만 맞춰야 돼요? 계속 맞춰야죠. 반응식 쓰라고 했으니까. 자, P 4개, 2개, 2. S 3개, 여기 3 쓰면 되겠네. 산소가 6개, 여기가 10개 있어요. 그럼 전체 16개 있네요. 얘가 16개는 8 쓰면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P4, S5, S3, 그 다음에 8O2, 그 다음에 2, P2O5에 3SO2 해서 요거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이제 뭐 써요? 5황화인이죠. 5황화인 어떻게 됩니까? P2S5죠. 이게 산소랑 반응하면 똑같이 생성분은 똑같죠. 뭐 나와요? P2O5랑 뭐 만들어집니까? SO2 만들어질 것이고 계수 맞추면 P 2개, P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S 5개니까 여기다 5 쓰면 되고 산소는 얼마 돼요? 2, 3은 2, 5, 10에다가 이게 5니까 15개가 되네요. 15이 되면 여기다 2분의 15를 쓰면 되겠네. 그러면은 계수를 정수 하려니까 여기다 2 곱하고 이게 15가 되고 얘가 2가 되고 얘는 얼마 돼요? 10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이에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제3류 위험물로 지정 수량은 300kg이다. 자, 3류 위험물 중에 지정 수량이 300kg인 거 3개 있죠. 수인탄. 그거 생각하시고. 다음에 분자량은 64, 비중은 2.2. 잘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이게 결정적인 힌트죠. 질소와 고온에서 반응하여 석회 질소가 생성되는 거 뭡니까? 탄화칼슘. CaC2예요. 그렇죠? 자, 혹시 모르니까 분자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Ca 얼마예요? 40이죠. 분자량 한번 40에다가 12 곱하기 2니까 64 맞네요. 탄화칼슘이 맞았네요. 자, 화학식 물어봤어요. 화학식 CaC2 갖다 쓰시면 되고. 두 번째, 물과의 반응식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CaC2. 자, 물과 반응합니다. 제가 이제 H 플러스 이거 안 쓸게요. 그러면 H 플러스가 C2랑 만들어나고 OH 마이너스 C 반응하죠. 그러면 CaOH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C2H2가 발생하는 거예요. 반응식 쓰라고 했으니까 계속 맞춰야죠. CaCaO가 2개, 2개. 그렇죠? 그럼 H가 4개, H가 2개, H가 2개.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네요. 그대로.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의 연소 반응식이에요. 자,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뭐 돼요? 수산화칼슘, 이거 뭐예요? 이거 고체죠, 고체. 그리고 아세틸렌, 기체가 발생하네요. 그래서 요거의 연소 반응식, 얘가 산소랑 반응할 때 반응식을 쓰는 거죠. C2H2가 뭐랑 반응해요? 산소랑 반응을 하면 C하고 O 만나서 CO2, H랑 O 만나서 H2O 쓰시고, 자, C가 2개니까 여기다 2 쓰고, H가 2개 맞고, 산소가 2개, 여기 4개, 여기는 몇 개야? 5개네요. 5개가 여기다 2분의 5를 쓰면 되겠네. 그러면은 정수화 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2 곱하면 2 되고, 5 되고, 이거 4 되고, 이거 2 되네요. 그래서 요거 나왔네요.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반응식. 고전에 요거 질소와 고온에서 반응 석화 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식 어떻게 되죠? 탄화 칼슘이 요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CaC2가 질소랑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CaCN2하고 뭐가 생성돼요? 탄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석회 질소 칼슘 시안마이드라고 합니다. 탄화 칼슘이 질소랑 반응하면 CaCN2하고 C가 발생된다. 그래서 요 반응식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제가 중요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톤용 탱크의 용량을 계산하셔야 해요. 용량. 탱크의 공간 용적은 5%로 한다 그랬어요. 자, 용량을 어떻게 합니까? 탱크에 있어 전체 면적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내용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험물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뭐라 해요? 이걸 용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공간 용적이라고 하죠. 자, 문제는 뭘 물어서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체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전체 내용적. 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원통형 탱크에 어떻게 돼요? 횡형으로 설치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이 내용적이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면적이었고 길이는 어떻게 됐어요? L 더하기 3분의 L1 더하기 L2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 r 자리에 2 집어넣고 제곱.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L은 요거죠? 5 더하기 3분의 1.5 더하기 1.5를 계산을 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기로 누르면 이게 리터로 물어봤으니까 얼마 나옵니까? 75,398.22 리터가 나옵니다. 이건 뭘 구한 거예요? 내용적 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공간 용적 구해서 빼야 되잖아. 근데 공간 용적은 탱크 공간 용적 얼마? 5%잖아. 여기에 몇 프로에? 5%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간 용적은 75,398.2리터에다가 5%를 곱해야죠. 즉 0.05를. 그럼 얼마 나왔어요? 3,769.9991리터가 나왔죠. 결국 우리가 구하자는 용량은 어떻게 돼요?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빼면 얼마 나와요? 71,628.31리터가 된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 과정과 답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내용적, 공간 용적, 용량을 다 기재했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이에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한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이거 수치 공부 좀 했어요. 자, 탱크 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이거 탱크 전용실입니다.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뛰라고 그랬죠?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고 했어요. 맞죠? 근데 똑같은 문장이었는데 이게 탱크 전용실이 아니었을 때는 얼마라 했어요? 0.6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탱크 전용실은 얼마 뛰어야 돼요? 0.1m 이상 뛰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지하 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얼마 이상 아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0.6이죠. 0.6m. 수치 위주로 보셔야죠.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지하 저장 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얼마 뛰라고 했어요, 원래? 그렇죠. 1m죠.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그때 나름대로 단서가 있었죠. 당해 2 이상의 지하 탱크 저장 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일 때는 얼마 뛴다 그랬죠? 1m가 아니라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얼마? 0.5m 뛴다. 0.5m. 그리고 다만, 요건 저희가 안 봤어요. 다만 그 사이에 탱크 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몇 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뜰 필요 없다는 거죠. 얼마입니까? 이거 두께 20cm입니다. 자, 요것만 제가 좀 볼게요. 요것만. 자, 여기 탱크가 있어요. 이렇게. 전용실이에요. 전용실 안에 탱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원래 얘네 둘 사이는 얼마 뛰어야 된다고? 1m 이상 뛰어야 돼요. 근데 얘네 둘의 지정 수량의 배수의 합을 구해 보니까 100배 이하예요. 그럼 얼마 뛰어? 0.5m 뛰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런 뭐예요? 벽이나 여기 벽이나 아니면 요 두께 있잖아요. 요 두께가 몇 cm? 20cm 이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굳이 얘네들 뛸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해요? 요 수치. 요거 20cm 이상. 요거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복입니다. 제 6류 위험물이에요. 6류 위험물. 그러면 염산질이에요. 염산질, 과염소산, 질산, 아니면 과산화수소. 맞죠? 그다음에 저장 용기를 갈색병에 넣어 보관한다. 어느 정도 힌트가 좀 나왔어요. 세 번째, 단백질과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을 하여 노란색으로 변한다. 이게 결정적인 힌트죠. 결정적인 키워드죠. 이거 크산토프로테인 반응. 뭐입니까? 질산이죠. 질산. 자,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HNO3가 되죠. 자, 먼저 지정 수량 얼마입니까? 300kg이죠. 300kg.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삼시경이 된 거고 꺼니까는 1등급이죠. 위험 등급은 1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위험물이 되기 위한 조건, 단 없으면 없음이라고 포기할 거. 그래서 염산질 중에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중에 위험물의 조건이 없는 거, 되기 위한 조건이 없는 거. 과염소산은 무조건 위험물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해요? 농도가 36 웨이트 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질산은요, 그렇죠? 비중이 1.49 이상이죠. 비중이
1.49 이상인 거.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분해 반응식,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질산이 분해돼요. 제가 제 육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가 분해되니까 당연히 뭐 생기겠어요? 당연히 산소 생길 거예요. 자, 볼게요. HNO3가 분해되면 요 생성물이 중요하다 했어요. 당연히 뭔 생겨? 산소가 생기는 건 알아요. 근데 뭐가 생겼냐? H가 있기 때문에 H2O가 생성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N이 있어 질소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NO2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게 요게 좀 어려운 거예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H가 있어서 H2O가 생성되는 건 알겠는데 원래는 N이 있으면 N2가 나올 텐데 여기는 뭐야? NO2가 나온다는 거. 요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해 반응식이니까 뭐 맞춰요? 계수 맞출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H가 2개니까 여기다 2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질소가 2개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2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산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산소가 6개예요. 여기는 산소가 1개, 여기는 4개네요. 그럼 여기 5개가 하나가 더 나면 여기다 2분의 1 쓰면 되겠네요. 양변에 정수화시키면 되겠네요. 여기 얼마 곱해요? 2 곱하면 이거 4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곱하면 이거 2되고요. 여기는 2 곱하면 이게 4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곱하면 2 곱하면 1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죠. 요거. 여기서는 요게 중요하죠. 분해됐을 때 요거 이산화질소 나온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이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해야 된다. 맨유 위험물이에요. 충격, 마찰 딱 보시는 거. 이거 제5류 위험물이구나. 자, 그래서 캐치하실 수 있어야죠. 자, 두 번째. 옥내 조정세에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도씨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그랬고요.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 수량은 10분의 1 초과하는 경우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1, 6, 2, 4, 5, 3, 4, 4, 5 1, 6, 2, 4, 5, 3, 4, 4, 5, 9 이거보다는 좀 더 직관적인 게 이거랬어요. 이거 반드시 이거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려놓으셔야 되고 1, 6, 2, 4, 5, 3, 4, 4, 5 문제가 뭐예요? 혼재가 가능한 거니까 5하고 선분 연결되는 거 뭐예요? 제2류 위험물하고 그 다음에 제4류 위험물이 혼재가 가능하겠네요. 됐죠? 다음에 두 번째.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 제5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될 거 가연물이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화기염금 들어가겠네요. 화기염금. 그 다음에 얘는 가연물이면서 산소 공급원이니까 점화원만 가면 불 붙으니까 그 점화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죠? 그래서 충격 주의도 들어가요. 그렇죠? 다음에 다예요. 지정 수량이 가장 작은 것의 품명을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정 수량이 작은 거 이거는 10kg, 오류이면 10kg 아니면은 몇 킬로죠? 100kg죠. 자, 요거 품명 몇 개 있어요? 유질, 하하, 나소, 아다, 하이드라. 그렇죠? 그 중에서 10kg인 거 뭐 있어? 질산 에스터류하고 나이트로 화합물. 그렇죠? 저는 뭐 썼어요? 질산 에스터류 썼어요. 이렇게. 17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운반용기 외부에 있는 거 요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 지정 수량 있죠. 제1종 얼마? 10kg. 그 다음에 위험등급 1등급. 제2종 100kg. 위험등급 2등급이란 거 그거 좀 알고 계셔야죠.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위험물 중 위험등급이 2등급에 해당하는 물질의 지정 수량의 배수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먼저 황 제2류 위험물이죠. 얘 지정 수량 어떻게 됩니까? 위험등급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황은 제1류는 어떻게 됩니까? 황적유, 철근마, 인고, 누두도 2등급. 이거 2등급 맞네요. 다음에 질산염류는요. 어떻게 됩니까? 인류염물이 크게 세 가지네. 말 그대로 아염거무, 부지라, 과다, 그 놈들. 얘도 2등급 맞네요. 그다음에 나트륨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칼날료황린, 알칼리토 유금속, 수인탄, 갖고 놀다. 얘는 1등급이네. 1등급. 그다음에 둥유는요. 둥유는 얘가 제4류 위험물 중에 제2석유류잖아요. 제2석유류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이랄 2, 3, 4동 2석유류는 어떻게 됩니까? 근우나 투덜투. 얘는 3등급이네요. 자, 철분은요. 2류 위험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황적유, 철근마, 인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드도. 얘도 3등급이네요.
결국 2등급에 해당되는 건 황하고 질산염류네요. 얘의 지정수량의 배수의 합이니까 각각의 저장수량을 지정수량 나누면 되겠네요. 자, 황에 대해 지정수량 얼마죠? 황은 100kg죠. 백 5천이니까 100kg 나누면 되고요. 다음에 질산염류는 어떻게 됩니까? 50먹은 3초니까 300kg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됩니까? 결국 얼마 돼요? 1 더하기 2 돼서 3배 되겠네요. 자, 어떻게 썼어요? 계산 과정. 지정수량 배수의 합하고 요거 숫자 그냥 쓴 거죠. 100kg분의 100, 그다음에 300kg분의 600kg 해서 1 더하기는 3배다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포커스를 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나머지는 참조하시고요. 다음에 19번입니다. 다음 중 연소범위가 가장 큰 물질에 대하여 다음의 무렵에 답을 쓰시오 해서 이것도 어떻게 이거 외워야 되죠. 그렇죠? 자, 메틸 알코올 어떻게 됩니까? 636. 6에서 36%. 그렇죠? 자, 메틸 에틸 케톤 1810 1.8에서 10%입니다. 그다음에 아세톤은 213이에요. 그래서 2에서 13%고요. 자, 다이레틸에틸은 1948이에요. 그래서 1.9에서 48%입니다. 자, 톨루엔은 얼마야? 1467에서 1.4에서 6.7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소 범위가 큰 거는 건 뭐야? 연소 상한계에서 연소 하한계를 뺀 거죠. 어느 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크겠네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다이레틸에터 물질의 명칭 쓰시면 되고 다음에 나의 이제 위험도입니다. 자, 위험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위험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연소 하한계 분해. 그다음에 연소 상한계 마이너스 연소 하한계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큰 물질은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위험도죠. 그럼 어떻게 보면 연소 하한계가 얼마? 1.9죠. 1.9분의 얼마예요? 48 마이너스 1.9.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24.2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 과정 위험도는 1.9분의 48 마이너스 1.9에서 24.16 해서 답 24.16 나와 있죠. 반드시 이거는 뭘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메틸 알코올 636, 에틸에틸 케톤 1.10, 1810, 그다음 아테톤 214, 다이레틸에터 1948, 톨루엔 1467 보셔야 됩니다. 20번가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제1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기호로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호 무기화합물. 자, 무기화합물은 이게 뭐죠? 이게 결국 이게 금속이죠. 자, 제1류 위험물은 금속입니까? 비금속이야? 금속이죠. 맞네요. 무기화합물 맞느냐? 그다음에 니은 유기화합물. 이거는 뭐야? 비금속이죠. 제1류 위험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틀렸죠. 다음에 디귿 산화제. 자, 제1유염을 산화성 고체니까 산화제면서 산소 공급 맞는 내용이네요. 다음에 리을이에요. 인화점이 0도씨 이상. 자, 요 인화점과 관련된 거는 몇 류 위험물이에요?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죠? 틀렸죠. 다음에 미음 인화점이 0도씨 이상. 이것도 인화점 관련되니까 이거 제4류 위험물이에요. 이것도 틀렸죠. 다음에 비음 뭐야? 고체. 산화성 고체가 이거 맞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